네, 이어서 리플과 SEC 등등과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밈이에요. 오늘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 트론, 저스틴 선 등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려고 기소를 했거나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뭐 이게 지금 전해지면서 겐슬러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뜨는데 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진짜 겐슬러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이 조롱 성격의 밈을 만들어서 퍼뜨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미국 SEC 어떤 규제라는 게 정말 굉장히 요건 뭐랄까, 특히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 보낸 거는 좀 약간 막가파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말 막가자는 건가? 아니,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이 IPO 할 때 상장 심사를 했잖아요. 예,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 코인베이스가 상장 기업으로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 상황인 겁니다. 일단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SEC가 트론 저스틴 선을 비롯해서 뭐 트론 재단, 비트 토렌트 재단 등등에 대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또 에어드랍, 사기, 시장 조작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하고요. 이 광범위한 워시 트레이딩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자선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2차 시장 조작이 있었다. 이런 혐의. 그러니까 사기 혐의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홍보비를 받고 이거를 숨겼던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린제이 로한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 등등 유명인들도 함께 고소가 됐고,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뒷광고 한 거죠. 뒷광고 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밌는 거는 바이낸스 US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자산을 인수하려는 걸 SEC가 반대를 했잖아요. 파산법원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파산법원이 SEC를 쪽을 줬잖아요. 야, 니네 좀 이상한데 어떻게 아직 규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없는 걸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입증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EC가 당시에 엄청 이제 쪽을 당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건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지금 다시 트론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바이낸스의 어떤 백업 자본이 중국 자본이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FTX 붕괴에 따른, 이번에는 FTX 붕괴로 인해서 이 미국 자본 세력이 한 방 먹었기 때문에 이거의 카운터펀치 차원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이 바이낸스를 매기려는 거 아니었냐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지금 걸린 게 트론이에요. 후오비, 저스틴 선, 이 다 연관성. 후오비는 또 이번에 홍콩으로 들어갔잖아요. 홍콩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스틴 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아예 후오비 본사를 지금 홍콩으로 옮겨버렸고, 중국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가리를 풀었죠. 아가리선의 엄청난 노가리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지금 저스틴 선을 정면 겨냥을 한 겁니다. 특히나 안 그래도 이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련성과 연계지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저스틴 선이 이 공산당 감투를 쓰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공산당 간부 양성 학교래요. 여기가 커뮤니스트 파티 스쿨이라는 데가 간부 양성 학교인데, 여기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연구원 담당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상황이에요. 2021년 9월에 지금 이게 알려진 건데, 그래서 저스틴 선이 아주 굉장히 높은 어떤 공산당 간부급은 아니지만 공산당과의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지금 참여를 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그때도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바이낸스 US에 이어서 저스틴 선, 트론을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자본을 건드리려는 어떤 간접적인 공격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뭐 당장 발끈했죠. 지금 SEC의 이번 고발 기소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디파이 시스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다. SEC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초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는 전 세계 정부 규제 기관들과 우리는 협력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인 거죠. SEC도 좀 투명하게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는 투명하게 규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정부 이런 규제 기관들과 같이 일할 거야. 협력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SEC가 건드린 게 트론, 저스틴 썸뿐만이 아니었죠. 이번에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웃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웰스 노티스를 발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웰스 노티스라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나 이 코인베이스 언 등과 관련해서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라고 아예 이 코인베이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SEC는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이상 문제될 일 아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SEC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에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규제 영역 안으로 들어가겠다. 신뢰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SEC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SEC가 리플 기소하자마자 XRP 제일 먼저 상장 폐지한 데가 코인베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한 방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입장에서도 엄청 열받죠. 지금 열받는 상황인데 이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SEC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입증할 거다.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입증한다라는 거는 재판정에서 정식으로 맞짱 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C는 2년 전 상장 승인을 하면서 당시에 모든 걸 다 오케이를 했다. 이번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SEC의 부당함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장문의 어떤 멘트들을 잇따라서 올려버렸습니다. 사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입장에서는 지금 뿔 날만 하죠. 아니 뭐 하란 거 다 해도 지랄이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웰스 노티스 오케이 노티스 수준 아니고 기소해 법정에서 만납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SEC가 기소를 한 게 아니에요.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웰스 노티스를 통해서 니들 이런 문제점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그거 아니면 우리 기소한다. 이런 거거든요. 웰스 노티스가. 근데 아예 대놓고 야 해봐 법정에서 얘기하자. 우리가 니네 얼마나 부당한지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법정에서 망신시켜 줄게. 거의 이제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는 이거 사실 이름만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로 해놓고 이거 브래드 갈링하우스 멘트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지금 거의 리플급의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야 진짜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정말로 좋든 싫든 동맹을 이제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동일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고문이죠.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 알데로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 적의 적이니까 내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적, 여기서 my enemy는 SEC고 SEC의 enemy가 지금 코인베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SEC의 적이 된 코인베이스는 우리 친구야. 리플의 친구.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임스 필란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 리트윗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연히 시장 그 커뮤니티에서는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어떤 동맹 전선 형성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맹 전선이라는 거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열받아서라도 XRP를 그냥 코인베이스에 상장시켜 버리는 뭐 이런 상황. 진짜 왠지 느낌은 근데 그럴 법하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법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SEC는 집행기관이야. 이 암호화폐 직접 규제 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 권한이 입법화된 법적인 규제 권한을 가진 암호화폐 직접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필요 이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권한 남용까지 나왔어요. 권한 남용까지.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죠. SEC가 지금 거의
들쑤시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였나? 그 스시 수압도 건드렸잖아요. 스시 수압도 기소를 했나? 웰스 노티스를 발부했나?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리고 있어요. 이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 의회에서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인데 SEC는 거의 지금 거의 벌집 쑤시듯이 암호화폐 영역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 거래소 막 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하다가 이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건드려 놓다 보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 이건 지금 SEC와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SEC 대 리플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SEC 대 리플이 아니고 이제 SEC 대 암호화폐 산업 이렇게 조금 더 탄탄하게 어떤 그 대결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단계에서 뭐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코인베이스가 SEC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결국에는 약간 뭐랄까 팽당하는 느낌? 이런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입증해서 망신 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쩌면 리플을 비롯해서 다른 암호화폐 어떤 프로젝트 팀들과 서로 협업하면서 하나의 전선을 구축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또 열받아서라기보다 공조 차원에서 진짜 XRP를 재상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 그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고문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소송 결과 나오면 사실상 이제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당장 뭐 내일 소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최고의 상황 있잖아요. 3월 안에 소송 결과 나오고 3월 안에 코인베이스까지 재상장. 와, 그럼 진짜 볼만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해왔던 다크 디펜더의 그런 시대 전망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현실화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황이 좋으면 뭐 $10 위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조금 신뢰감을 좀 주는 XRP 맥시들의 지금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적인 패턴에 이제 거의 이제 불을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만들 그 재료들이 리플 소송과 이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거래소 재상장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우리가 지켜보면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